자, 그래서 요즘 같은 테마주 장세에서는 실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오늘 진짜 매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강한 테마인 풍력 테마를 필두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하고 있는 비료주와 수산주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대되는 이 조합. 자, 두 분은 테마주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펀더멘털을 본다 하더라도 계좌에 엣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테마주들도 사실 편입하시죠.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투자의 정도는 지키면서. 그만할까요? 네. 하죠. 실전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지 진짜 속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풍력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 다 풍력주는 매수의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송동현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그 유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안 그래도 원래 2021년부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바람이 좀 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오히려 너무 빠르게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유가가 높았는데 지금 전쟁까지 나면서 유가가 더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이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있지만은 그나마 좀 실제적으로 활용성이 좀 높은 것이 이제 풍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다시 한번 투자를 재개를 이제 많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 투자를 많이 이제 진행하면서 워낙 또 우리나라 기술력 좋은 또 풍력 구조물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아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좀 좋아졌죠. 예를 들면 이제 2월 25일부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이 기준으로 해서 2월 25일부터 이제 거의 저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서서히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이제 흐름으로. 그 종목이 뭡니까? 그 종목 바로 얘기할까요? 네. 잠시 뒤에 있어요. 토픽이 있군요. 일단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네, 나중에 얘기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이제 사실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월달 고점을 찍고 크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관심을 잃었다가 다시 한번 올해 2월부터 재차 지금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소위 테마주니까 한 번 물리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경계 차원에서 네. 어떤 환기를 시켜주실까 궁금했는데 두 분 모두 투자 의견을 매수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제가 매수가 아니라 네. 보류로 말씀드렸는데 매수로 그렇습니까? 떴네요. 네, 그냥 정정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보류. 마음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 보류의 의견입니다. 왜 보류해야 합니까? 좀 테마가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실전 매매로 들어갈 때 오늘 이게 이슈가 됐고 시장에서 강하게 변화가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데 몇 차례 들어오고 시장의 주가 탄력들이 조금 좀 둔하게 되면은 강한 매매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테마는 일단 뭔가 좀 신선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면서 종목들의 변화를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하나 단적인 예가 어제 장중에 한 2시쯤 넘어가면서 수소 테마가 갑자기 확 불었었죠. 신정부에서 수소 관련된 쪽의 얘기가 자세한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예. 네, 근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시가가 어떻나요? 보면은 다 개파락을 시작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 때도 똑같이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라는 쪽 다 알고 있고 관련된 정책 보강할 걸 알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신선하다고 하게 되면 그나마 원자력이었었겠죠. 그동안 탈원전이었는데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대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또 언급되다 보니까 어떤 테마에 대한 영향들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풍력을 바라보면서 물론 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설치해야 되고 아마 오늘 아침에도 나왔던 이제 시정부 관련된 얘기도 나와서 지금 움직였겠지만은 중요한 건 수익성입니다. 특히 지금 같이 풍력 관련된 쪽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은 그냥 예전에 저희가 알던 바람개비 하나 올라오는 게 아니죠.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
그렇게 진짜 크더라고요. 그렇게 귀여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거대하죠. 네. 거기가 더 끌리시는군요. 네, 귀여움에. 네. 그래서 귀엽지 않고 엄청 큽니다.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철강, 여기 들어가는 구조물, 전력. 예, 네. 여기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 자재를 생각했었을 때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걸 감안하고도 바람이 계속 꾸준히 불어서 충분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마주 투자를 하시다 보면 뭔가 신선한 테마가 아니면 그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경험적인 어떤 팁을 주셨는데요. 네, 반복은 탄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테마가 아니라 이런 풍력은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겁니까? 산업으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성과 그에 실적. 따라서 네, 또 어떤 실적이 전력 나와야 효율들을 되는데. 끌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과 함께 이제 수주 잔고를 쭉 받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받았던 부분들을 이제 수주 잔고는 가격이 정해져 있죠. 예.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주 잔고를 받아서 이제 실적을 내고 또 이제 비용들 빼고 이제 이만큼 우리 수익이 났어요라고 네. 하는데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매출 자체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저희가 생각했던 강한 실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겠죠.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 실전 매매 팁까지 전해주셨는데 어떤 새로운 테마가 아니면 강한 매수가 몰리기 힘들고 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라면서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보류의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마 안에서도 두 분 다 CS 베어링을 주셨네요. CS 베어링 송동현 대표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아닌 걸로 알고 아닌데요. 있는데. 그렇군요. 오늘 살짝 컨트롤 V 하셨네요. 저희가 오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군요. 혹시 그럼 종목이 뭔가요? 동국 SNC 말씀드렸습니다. 동국 SNC. 네. 수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송동현 대표님. 네. 이제 일단은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마보다는 이제 산업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 역시 이제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수익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제 매출이 상승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워낙 많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세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저도 사실 오늘 동국 SNC랑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동국 SNC가 조금 더 싸요. 일단은. 근데 네, 이게 풍력주 타픽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동국 SNC. 네네. 종목이 보류네요. 보류. 예. 동국 SNC요. 네. 오늘 그래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CS 윈드의 이제 자회사격이죠. 그리고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풍력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일단 좋더라고요. 원래 CS 윈드가 좋으면 이제 베어링이 시가총액이 1,8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풍력에 관련된 테마가 불면서 CS 베어링이 장초에 아주 강하게 반등세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 고가 기준으로 8%대까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좀 강하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자리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제가 2월 25일부터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거의 2월 25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강하게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1선을 달성을 한 이후로 계속 이제 가격 조정이 왔었죠. 근데 이제 고점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고점이 한 22,200원 선이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기간 조정을 이제 맞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 관점으로도 사실 좀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거래가 좀 붙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부근이라 볼 수 있는 약 22,000원 선까지는 좀 반등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풍력 테마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시세적으로는 지금 CS 베어링이 좀 강해 보여서 우선은 좀 탑픽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SNC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일단 기업 규모 대비 수주 잔고입니다. 네. 지난 CS 윈도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나왔던 수주 잔고 괜찮습니다. 작년 말까지 보였던 흐름들 괜찮고 계속 수주 흐름들 들어오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동국 SNC가 받는 수주 잔고와 그에 따른 매출과 함께 나오는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작년에 그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그리고 작년이 한 180억대, 올해 한 380억까지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군요. 근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줄을 것 같습니다. 워낙 설치는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얼만큼 커버를 해야 될지, 그쵸. 또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운반 비용도 있네요. 예. 네, 또 운임도 많이 올랐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추세적인 흐름은 확장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그래도 관심은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예. 눌림목 쪽에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볼까 그러면은 관심이 가는 정도 아, 그렇군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게다가 또 하나 최근에 수조 나오는 거 보니까 꽤 괜찮습니다. 한 25일 날도 한 300억대, 320억 가까이 수조가 받는 걸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또 국내에서 또 근데 좀 또 하나 단점이 수출 쪽보다 국내 쪽의 모멘텀이 더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에 더 이 바람캐비를 소위 지을 수 있는 곳이 남아 있나요? 뭐 웬만한 데 다 이제 짓지 않았나요? 강원도만 가도 이제 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제주도는 예전부터 들어와 있고 또 이제 하나가 유지보수도 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이를 비용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기대는 좀 기대 대비해서는 조금 예. 좀 위축될 수는 있겠다라고 쳐도 보여주는 방향성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풍력주는 투자하는 것이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들도 이제 숫자로 좀 성적표가 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짧게 한번 테마주들 좀 한 번씩 점검해보면서 가면 어때요? 요즘 테마주들 투자 많이 하시고 특히 이 비료주와 수산주가 전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널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는지 고수의 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비료 관련주 지금 사면 물릴까요? 아니면 차익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보류예요? 그렇죠, 보류죠. 우선은 사실 이 매매의 관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일사료 뭐를 예를 들어 좀 볼게요. 오늘 좀 강하더라고요, 한일사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물론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이게 사실 트레이딩 영역은 굉장히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으려면 저점에서 잡아나는 게 중요한데 이 저점이라는 게 사실 알기가 좀 힘들긴 한데요. 일단 3월 21일부터 예를 들면은 그 한일사료가 시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이 3월 21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 중에 도중에 만약에 에너지를 보고 중간중간 잡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매수를 예. 할 수 있었다 하면은 아주 잘 포착한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한 네. 그런 타이밍을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잠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중간 정도로 올랐을 때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확률적으로 반반 정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베팅에 가깝거든요. 근데 만약에 베팅했다면 저는 어제가 좀 나은 자리였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좀 물릴 수도 있는 좋습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보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자, 수산 테마는 어떻습니까? 자,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냥 지금 시점에서 할 만한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 지금 제 화면에 나오는 게 분봉입니다. 차라리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잘 나오는 게 아, 지금 보면 이제 쭉 올라갈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예. 근데 이제 테마가 힘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잘 알려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보면은 분봉이 확장되다가 이제 수렴하는 때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검은색하고 수렴하는 때가 나오죠. 이런 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맞다. 어차피 강하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언젠간 다시 한번 움직이긴 할 텐데 예. 그 타이밍을 언제냐 노릴 때는 이런 단기 분봉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노리는 게 제일 맞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격이 많이 축소됐을 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을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확인된다 그러면 나와야죠. 네. 전 또 직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실전에서 트레이딩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매매 정도로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수산 같은 경우도 동원수산 테마다 마찬가지로 이런 때 사야 되겠죠.
만약에 접근하게 되면. 그래서 오늘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는 정도. 그렇게만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테마의 핵심이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겠느냐 예.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장은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는 데만 해결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테마주 투자하시는데 실전 매매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아무래도 그 테마주들이 워낙 기승을 부려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희 보고 있는데 싸이월드가 드디어 개장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뤘죠. 이번엔 진짜가 맞을까요? 어찌됐든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주식이 싸이월드의 개장을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주식으로 NHN벅스를 봅니다. 자, 두 분께 목표가를 먼저 여쭤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NHN벅스 두 분께서는 얼마의 목표가를 가지고 가십니까? 송동현 대표께서는 22,000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 현재가 지금 팔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연달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싸이월드 개장 계속 미뤄져가지고요. 이 종목, 이 관련 주식이야말로 진짜 테마주들의 성격으로 움직이고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자, 싸이월드 이번에는 보류, 흥행 확인이 필요하다. 역시 이 테마에 대한 투자 의견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군요. 그러면 보류의 의견 주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보류는 제가 아니지만, 예. 네. 그래도 이제 자막과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싸이월드 관련돼서 혹시 아시나요? 이 싸이월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러시구나. 저 어렸을 때도 안 나왔. 그러시군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는 싸이월드에서 투데이 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저는 많이 했죠. 그럼 거기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문제에 뭔지 아시죠? 올라섰다고. 네, 그 이게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은 유명 기승전 인사였죠. 자랑으로? 유명 네. 인사였죠. 대학생 유명 인사. 때. 예. 뭐 뭐 그런 적이 한귀염 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레트로라고 그러죠. 옛날에 대한 예. 게 쭉 그만큼 많이 연식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네네. 예, 그만큼 이제 과거에 대해서 향수에 젖으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라고 초기엔 할 것 같습니다. 초기엔 했다가 그 흥행력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주랑 거의 비슷하죠. 초기에 관심이 높아서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해서 관심이 몰리다가 이 지속력이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사업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지속력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혹시나 싶어서 단기적으로 뭐 사람이 얼마가 몰렸다 뭐 이런 뉴스와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걸 노린다고 하게 되면 그때가 단기 정점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과거에 대한 향수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향수를 잠깐 느끼고는 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맞아요. 예. 예, 이쪽은 그냥 그랬었다더라라고 추억에 잠깐 잠기고 그렇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해야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흥행이 지속되기에는 저는 좀 힘들 것이다. 한쪽에서 아쉽죠. 아련하고 옛날 추억. 네, 나는 가끔 눈물이 나 이러면서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요. 흘린다였나요? 예, 하여튼 참. 네, 그런 하두리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데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흥행에 예.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 그 들어보고 네, 노래 넘어가겠습니다. Y인가요? 그 대표적으로.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것 같은데. 노래 한 소리 해주시죠. 노래. 그 컨셉 아닙니까? 예. 네. 노래 네.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이 NHN벅스가 워낙 이제 많이 사실 너무 많이 우려 먹었어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좀 주제를 다루기에는 조금 좋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 한마디만 하면 예. 오늘은 예. 통신 장비를 보셔야 돼요. 오히려 왜요? 그게 오히려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네. HFR이 대장주거든요, 통신 장비 쪽에. HFR. 네, 근데 예. 이제 HFR은 이제 대장이라서 일단 뭐 접근하기는 조금 약간 이제 무리가 있는데, 근데 지금 통신 장비가 대체적으로 지금 섹터 권으로 다 올라가요. 테마를 예. 다루려면 오늘 시장 같은 데에서는 통신 장비주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솔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서진 시스템도 지금 두 번째 그 차기 대장주로 가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에이스테크나 솔리드 쪽으로 한번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싸이월드 이슈 관련해서? 싸울드는 상관없지만 오늘 상관없어요. 테마를 다룬다. 갑자기? 예, 테마 예. 주제를 다룬다. 왜냐하면 좀 약간 좋아요. 답답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통신 장비를 다루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작진에 대한 그 그건 아닌데 건의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한방 저희가 이렇게 예. 오늘 장을 보니까 오히려 좋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 예. 게 더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통신주. 네, 통신 그럼 장비 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회의 때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장을 보다 보니 알아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네. 없군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HFR을 계속 눈여보고 있었는데 오늘 대장적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서 테마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오늘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도 제작팀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5G 관련 주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주식도 진짜 한 번 물리면 답이 없고. 오늘 주제랑 딱 맞는 네, 얘기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통신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달라요? 네, 이번엔 다른데 네. 또 그 언어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데요. 네? 이번엔 다릅니다. 맞죠, 네. 있죠. 이번엔 달라요? 네. 믿어보겠습니까? 네, 네. HFR을 보면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좋습니다. 송동현 대표님 점점 맞수 한판 화 되어 가고 계세요. 찐 우리의 이제 식구로. 그렇습니까? 네, 어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도 굵직해서요. 또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삼성 SDI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 호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도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칼 갈았다. 부활을 노리는 삼성 SDI. 이번엔 진짜 목표가 얼마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삼성 SDI 저희 김민수 대표께서는 62만 원, 송동현 대표께서는 65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배터리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주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점점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망을 주셨고 송동현 대표께서는 매수의 의견으로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궁금하네요. 네, 정확하게 저 의견이 2차 전지 관련된 셀 메이커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올 때 그냥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재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상당히 좋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은 중대형 전지에 대한 자신감보다 사업 구조가 더 잘 짜져 있어서 나오는 자신감. 그러니까 즉 2차 전지가 자동차용으로 들어가는 게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 구조가 더 충분히 보강할 것이다. 그러면 아직까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소형 쪽도 만만치 않죠. 그게 다 어디 들어가냐면은 스마트폰 쪽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요즘 보니까 갑자기 성장률이 크게 나오는 쪽이 하나의 섹터가 공구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많이 나오냐면은 지금 북미 쪽에서 나오는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합의팜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주말 농장식으로 이렇게 또 가꾸고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이제 공구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동 공구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매출도 그 성장률은 꽤 괜찮았다라는 쪽도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이나 아니면 전자재료 쪽이죠. 이런 쪽으로 다변화된 실적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핵심은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싸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싸다란 보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어떤 자동차용과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뚜껑 열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삼성 SDI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다른 회사들은 다 투자를 해서 앞으로 장기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삼성 SDI는 그게 좀 약하죠. 투자에 대해서 자꾸 약간 머뭇거리는 느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관점 쪽에서 일단 싸기는 싼데 그러면 성장과 관련된 모멘텀의 밸류를 더 주겠느냐? 이쪽은 정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주가도 반응은 하겠지만 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좀 체크할 게 더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송동현 대표께서는 반대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소재가 굉장히 좋은데 2차 전지는 소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약간 이제 그 애매한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근데 맞아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셀 업체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에서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실적에 비해 좀 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평가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SDI는 순수 거의 전기차 관련된 셀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전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싼 편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소재도 좋아지고 있고 흐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싼 삼성 SDI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리 자체도 저는 어제의 공략을 어제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SDI에 대해서 어제의 공략 자리가 제일 좋았는데 오늘도 지금 4%대나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이 자리도 지금 현재 60일선을 돌파를 해줌으로써 그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도 매수 의견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보통 이제 평가를 잡을 때 10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이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셀 업체는 소재보다는 좀 덜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제 65만 원 정도를 한번 잡아봤다. 이제 그 이후로는 여기가 좀 많은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그 상황을 봐서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추세를 돌파를 해서 계속 나갈 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다가 좀 조정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서 이제 65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의견을 뭔가 확실히 가져가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주식은 셀과 소재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SDI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반등 후에 좀 차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예, 좀 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2차 전지는 그러면 소재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딱 한 종목만 계속 밀고 있습니다. 기승전 LNF. 네, 이 회사는 오늘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6% 올라갔는데, 근데 이 회사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가장 큰 차이는, 이름이 짧은 거. 네, LNF. 네. 아까 그만큼 사업 구성이 비슷하다? 똑같이 뭐 양극재 똑같이 쪽의 강자인데, 똑같이 뭐. 네, 네, 똑같지만, 네, 네. 네. 양극재 쪽의 강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를 지금, 증권사나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서 더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에코프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부분에서 이제 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아마 지금 이제 신공장, 굳이 이 공장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캐파가 바로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그럼 이게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전기차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네. 공급 병목, 브랜드 이미지, 예. 뭐 아직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예. 부분도 없고 그렇게 되면 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장 맞다라는 생각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직전 고점대입니다. 그래서 한 22만 원대 부근에서 살짝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한 상반기 중에는 신고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LNF가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 사심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테슬라를 최근에 편입했고, 예, 저는 2차 전지 성장성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테슬라. 언제 샀어요? 옛날에 샀습니다. 야, 은퇴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옛날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김민수의 나도 팔았소는 다음 오늘은 좀 지켜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금요일 코너 아닙니까? 시간은 핑계로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맞선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